세계 한인 지식재산협회 회장 전종학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세계 한인 지식재산협회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한인 지식재산협회 와이파는 2013년 창립된 한민족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한국 본부를 중심으로 중국 본부와 미국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회원으로는 한국 변리사, 한국 변호사, 교수, 미국 변호사, 미국 패턴 에이전트, 일본 변리사, 중국 변호사, 중국 변리사, 물론 조선족 동포를 포함합니다. 독일, 스웨덴, 대만 변리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국회에서 지식재산의 날 추진 행사를 주최하였습니다. 현재 지식재산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입법안이 현재 발의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올해 4월에는 역시 국회에서 한국 지식재산 총연합회 창립 행사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홈페이지는 저의 오늘 발표의 목차이자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새로운 지식재산 시스템을 왜 구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새로운 지식재산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라고 써봤습니다. 지금을 모두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다양하겠지만 기술의 융합, 제조업과 ICT 기술의 융합이라는 사실에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저희 관점은 일자리입니다. 기술의 융합은 일반적으로 일자리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할 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우리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수의 일자리 감소라는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우리나라 일자리의 약 88%는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주제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보육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 방안에 가는 것입니다. 혁신적 융합만이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융합은 일자리의 감소로 우리에게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하면 국내에 공장이 있는,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지식재산권 지원 시스템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보호할 만한 수준의 혁신 중소기업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과연 대한민국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혁신적 중소기업이 태생은 가능한 것인가? 창의성은 창의성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꽃을 피우고 혁신은 강력한 보호정책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통관 보류 등 국경조치 강화를 통한 국내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입니다. 두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조속한 입법입니다. 이 부분은 특허청 박성준 국장님의 발표에서도 나오듯이 선순환 생태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등록권리의 유효성 강화 원칙입니다. 등록권리의 높은 무효율은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사업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위험 요소를 낮추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는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입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직역의 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하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양한 분야, 특히 변리사, 변호사분들도 많이 참석하셨을 텐데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변리사의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 인정이고, 두 번째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동업 허용이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혁신의 아이콘으로입니다. 4차 산업의 일자리 변혁에 대비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혁신적인 기술, 디자인, 컨텐츠에 기반한 제조업,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최고의 혁신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게 이러한 원산지 후광 효과는 중요한 국제 경쟁력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 LA 국제공항 면세점에 Made in USA, not Made in China라는 취지의 중국어 문구가 면세점 앞에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문구였습니다. 해당 샵은 제 기억으로는 당연히 명품 브랜드 샵은 아니었고 일반적인 제품 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를 우리가 잘 설계하면 우리 중소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장품 분야는 일부 이러한 원산지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혁신 브랜드 구축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직결될 것입니다. 이는 곧 인벤션 코리아, 이노베이션 코리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제도 개선 1입니다. 우선 한국의 혁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을 통한 국경 조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행 불공정 무역조사법에 의하면 국내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불공정 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로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관장에게 시정조치로서 통관, 보류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 무역조사법과 별도로 관세법에서도 특허권, 디자인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조치로서 통관, 보류, 침해 물품 유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법상의 보완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무역위원회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지식재산권 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제정부와 정부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면 이는 사실상 보호를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 물품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 체계는 국경 단계에서 통관, 보류 등으로 국내 침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 체계는 중소기업에게 고비용의 침해 구제보다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 수단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무역위원회도 미국 무역위원회와 같이 조직 정비와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2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조속 도입입니다. 한국의 혁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특허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3배에서 10배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박성준 국장님과 이강희 원장님의 발표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너무도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특허법 개정은 징벌적 규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브로 추격자에서 혁신자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혁신기업이 존중되고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악의적 특허 침해를 방지하는 것 이외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제도 개선 3입니다. 등록 권리의 유효성 강화 원칙 도입입니다. 한국의 혁신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특허 유효성 추정 원칙 및 순차적으로 강화된 정명도 관련 규정이 국내 특허법에 도입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특허법원에서의 특허 등록 무효율이 너무 높아 권리의 안정성 문제와 더불어 특허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